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원익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이에요. 우리는 돌아오는 정규장, 월요일이죠. 내일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원익홀딩스에 대한 주가 방향성, 결국엔 CES 일정을 앞두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 CES 일정을 앞두고는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6년 한 해를 통틀어 봤을 때는 좋은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요. 결국에 시장 참여자예요. 시장 참여자로서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오늘은 원익홀딩스에 대한 얘기도 다뤄볼 건데, 약간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나라 증시 결국엔 앞으로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부분, 좋다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요, 혹시라도 원익홀딩스가 주가가 눌리더라도 증시가 좋다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추가 매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오늘 준비해 봤으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바쁘시니까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과 또 그냥 시청만 해주시는 분들의 입장은 살짝 다르죠. 시청해주시는 분들은요, 요거 좋아요, 구독 별거 아닌데 제 입장에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은 100% 무료입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다른 영상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신고가죠.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수급적인 부분은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외국인이 최근 주가를 들어 올렸던 수급 주체이고요. 결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죠. 180억, 110억, 자, 금요일에는 무려 430억이 들어왔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원익홀딩스의 프로그램 매수 근황, 이때를 봤을 때 어때요? 이 구간이 유독 도드라게 보여지시죠? 그리고 최근에도 3일 연속 강한 매수세가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어요. 그만큼 지금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주포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되고, 그렇다면 요거 제가 참고해서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게 한국투자증권의 거래원 금요일날 당일 수급 현황이거든요. 자,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가요? 초반에 매도가 나왔어요. 얘도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바로 주가를 들어 올릴 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살짝 매도가 나왔을 때 프로그램도 매도가 나왔고, 다시 들어 올릴 때 동일하죠. 그리고 나서 약간 추세가 꺾였어요. 자, 한투도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램이 이 한투증권을 이용해서 매수가 들어왔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돌아오는 월요일 장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죠? 한투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면, 자, 외국인들이 일단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빠져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월요일 날 정규장이 시작된다라면 일단 한투증권의 수급 현황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요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키움증권에서는 딱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 나와요. 여기서 적어도 우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는데, 자, 이게 원익홀딩스의 분봉 흐름이에요. 자, 요게 키움증권의 금요일날 매수 현황입니다. 자, 어때요? 주가 올라갈 때 같이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니까 바로 매도가 쏟아지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의 흐름, 올라갈 때 올라탄다. 이게 포인트예요. 물론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로봇주는 뭐라 그랬죠? 단기 일정 이 CS를 앞두고 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일정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료 소멸 관점으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일정이 언제죠? 1월 6일부터 9일이에요.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 기간에요, 분명히 이런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자, LG전자에서도 이제 로봇을 선보인다고 해요. 어디서? CES에서. 자, 요거 관련된 종목들 뭐가 있죠?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자, 로보스타는 LG전자가 1대 주주예요. 2대 주주로 있는 회사 뭐가 있죠? 자,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지금 현재 로봇주 3등 주죠. 자, 이런 종목들이 또 LG전자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정 기간 동안 1월,
6일에서 9일 사이에 빅테크들의 로봇이 발표가 되는 그 구간에서 소위 말해 이 특징주죠. 이 특징주는요, 있는 게 바로 이 특징주가 나오자마자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특징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특징주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누군가 인위적으로 기사를 내보내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특징주를 보고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일정 매매, 재료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간곡히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CES 일정이 도래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 오른 애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징주 기사 내보내면서. 그리고 나서 주가를 계속해서 윗꼬리 달린 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정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CES는 이제 단기 일정이고요. 중장기적인 일정으로는 굉장히 로봇주 외에도 코스닥 시장에,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좋은 호재들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다뤄본다고 했으니까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환율 문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환율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환율 차트 한번 봐볼까요? 자, 요게 최근 우리나라 환율 차트예요.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목요일날 갑자기 급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음봉 두 개가 크게 나왔죠. 일단은 슬슬 환율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이어졌고, 결국엔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정부가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환율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내려야 된다라는 스탠스가 정부에서도 생긴 거고,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들이 이탈된다라고만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단순하게 접근했을 때,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이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들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요때 진입했을 때 당시에 환율이 예를 들어 1,300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갈 때 이제 매도해야지 했는데 환율이 1,500원이에요. 자, 이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주가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100만 원을 매수가 들어왔을 때 당시에 환율이 얼마였죠? 1,300원이죠. 이런 경우에는 달러로 환율 계산을 했을 때는 769달러예요. 자, 769달러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00만 원이 다시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환율은 1,500원이에요. 자, 어때요? 666달러, 거의 한 100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주식만 들고 있었어요. 주가의 변동이 없었는데 환율이 올라가자마자 가만히 앉아서 10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됐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탈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탈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오게 되죠. 자,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고점을 찍고 26년부터는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자본들이 강력하게 다시 들어온다라면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것도 있어요. 자,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그래서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 정책을 지금 내보낸다라고 하고, 그 결과 벌써 연기금이 슬금슬금 벌써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차트죠. 코스피 차트는요, 연일 신고가예요. 결국 얘가 오른 이유는 다 아시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코스닥 차트 봐볼까요? 자, 코스닥은요, 사실 이 코로나 때 고점을 아직 갱신도 못 해줬어요. 거의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하죠. 자, 요때가 IT 버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박스만 치고 있는 게 바로 코스닥입니다. 근데 정부에서 어쨌든 코스닥 부양 정책을 얘기했고,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좀 나열한 거거든요. 여기서 특이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알테오전은 일단 바이오주인데 얘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할 거예요. 2등, 3등은 2차전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머지 대부분이 다 바이오예요. ABL도 바이오, 리가캠, 호롱, HBL, HLB, 펩트론, 삼천당, 보르노이, 에임드, D&D 파마텍, 파마리서치. 대부분이 바이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시가총액 5위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16위 로보티즈, 그 다음에 21위 원익홀딩스. 자, 로봇주는 사실 많지는 않은데, 자, 여기서 제가 특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실제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 자, 바이오는 거의 신약 개발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매출 나오는 회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 리노공업, 원익 IPS, 자, 이오테크닉스. 얘네 특이점은 또 뭐죠? 반도체죠. 실질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랭킹 중에 매출이 나오는 애들은요,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봇주는 내년부터 양산이 되기 시작하죠. 로봇이 양산이 되는 시점에서는 로봇주들도 이제는 매출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로봇주들이 대부분은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어요. 자, 시가총액 1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코스닥. 자, 2위 두산 로보틱스는 얘는 코스피예요. 3등 로보티즈. 자, 두 개가 이미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세우전이 코스피로 빠져나간 자리를 누군가는 메꿔줘야 되는데 그게 전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매출이 나와야 된다. 요게 포인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것도 있습니다. 로봇이 양산이 된다라면 여기에 당연히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2차 전지. 그렇다면 우리가 로봇주도 중요하지만 시가총액 2등, 3등인 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한번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도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지만요. 결국 시장 참여자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도 다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시가총액 순위를 봤는데 바이오가 이렇게 많은지는 저도 좀 새롭게 느껴지긴 하네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보시게 되면요. 삼천당, 펩토론, HLB, 코오롱, 리가캠, ABL, 알테오젠. 탑10이 7개가 모두 바이오네요. 하지만 바이오 중에서는 실적이 제대로 나온 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다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이 코스닥 종목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고 좀 개인적으로 레인보우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거시적인 관점 한 가지 더 확인해 볼게요. 바로 요거입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화. 요거 1월에는 처리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라면 원익홀딩스의 자사주 여부도 확인해야죠. 자, 여기 있네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1.1%. 대략 한 1% 정도 되는 거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요. 한 300억이 좀 넘는 금액이 소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 어쨌든 자사주 소각된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굉장한 호재라고 좀 보셔도 돼요. 결국에는 이 1.1%에 대한 수량이 소각이 된다면 나머지 주식들이 가치가 더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익홀딩스도 그렇게 자사주가 많지는 않지만 요거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볼 수는 있다. 그리고 더 넓게 봤을 때 시장 전체가 결국 자사주에 대한 소각이 진행된다면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역시도 정부의 부양책 플러스 자사주 소각, 부양책,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까지, 그 다음에 환율까지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26년에도 좋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 로봇주,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결국 이거죠. 지연 사격 나선 트럼프. 내년에 행정명령 검토. 이거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100%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비슷한 사례로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조선, 그 다음에 원자력. 이거 모두 조선은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거고요. 자, 원자력도 넓게 보면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거죠. 원자력 필요한 이유는 뭐죠? AI 전력 공급을 위한 거죠. 근데 AI 패권 지금 중국이랑 다투고 있죠. 자, 조선도 결국 중국 견제. 왜 그렇죠? 중국 앞에 대만 있잖아요. 이 대만 앞바다에서 계속 군사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견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군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군함이 더 많아요. 군사력으로 치면은 당연히 미국이 1등이 맞는데 군함 수로 치면은 미국이 더 적다. 근데 미국은 군함을 만들 수 없죠.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1위 중국이에요. 중국한테 도움 요청할 수는 없죠. 자, 2등은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계속해서 주가가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로봇주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 이유를 제가 이것도 좀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결국 이거예요. 미국도 하드웨어 부분은요, 일본, 유럽에서 수입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소프트웨어는 만들 수 있다. 소프트웨어. 근데 하드웨어는 약하기 때문에 결국 어디선가에 수출을 해와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 이게 있었죠.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양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 기업에 액추에이터를 발주했다라고 해요. 근데 중국 견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산 제품 이제 안 쓰겠죠. 그렇다면 이 액추에이터를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를 만들려면 다른 데서 공수를 해와야 되는데 그게 어딜까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감속기 관련 종목들이 좋았던 이유가 바로 요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행정명령 얘기가 나온 직후부터 실제로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았죠. 자, 대표적인 기업 뭐가 있죠? 자, SPG죠. SPG가 감속기의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요거는 과거에 현대차에서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요 시절에 현대차에서 인수를 하니 많이 찌라시가 돌았었습니다. 자, 오림PTS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자, 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감속기 관련 납품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시장 참여자로서 이런 큰 틀에서 시장 흐름을 알고 있다라면요. 결국 증시가 좋다라는 거 확인되셨고 그 중에서도 로봇 섹터가 좋다라는 거 확인되셨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CS가 일정이 끝난 시점에서 주가가 밀리더라도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요소들, 자 플러스 거시적인 관점 제가 다 말씀드렸죠. 환율 문제도 있고요. 플러스 정부 정책, 코스닥 부양책도 있고요. 플러스 자사주 소가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특히 코스닥을 들어 올릴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로봇주의 대다수가 코스닥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주 여전히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행정명령이죠. 요것도 26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6년에 지금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로봇주 흐름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단 원익홀딩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 앞으로도 제가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죠?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은 뭐죠? 종목이죠. 자, 일단 종목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서 얼마나 갈 수 있는 데인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예상 수익률은 50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500%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죠.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활발하다고 하죠. 자, 무상증자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이 공시만 나오더라도 웬만한 종목들 다 100%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근데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 말은 무상증자가요, 이 테마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라요, 시장의 일부분이에요. 시장이 어수선할 때 늘 등장하는 게 테마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최근에 동양고속 얘도 엄청난 테마주였죠. 자, 보시게 되면 이 7,000원 했던 주식이 17만 2천원까지 갔어요. 대략 24배 정도 갔죠. 근데 얘 누가 봐도 테마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런 수익도 얻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실제로 과거에 무상증자 테마로 갔던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는 저점 대비 얼마나 갔죠? 1300% 갔습니다. 오로지 무상증자로만 간 건데 여기에 테마까지 얹어지다 보니까 이런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었죠. 자, 지금도 테마 장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무상증자 예상 종목을 가져온 거고, 자,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고, 자산이 많고 돈을 잘 번다, 무슨 뜻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죠. 일단 우린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대기업, 하이닉스 유보율 한번 보시면요,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 치고는 높은 편은 아니죠. 자, 다른 대기업 현대차 한번 봐볼까요? 현대차의 유보율은 대략 한 7200% 정도 되네요.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사실 제가 가져온 종목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프로죠? 7500% 아닙니다. 75000%예요. 75000%. 아까 현대차 7200%였죠. 현대차 유보율이 대략 한 1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미친 유보율,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물론 이론적인 거지만,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75,000%였어요. 자, 요 정도면요, 마음만 먹으면 20대1도 가능하고 30대1도 가능하죠. 진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면
2000%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솔직히 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요. 요거는 어쨌든 이론적인 부분, 가능할 수는 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요, 유보율이 7만 프로가 넘잖아요. 이러면요 5대1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 한번 보시게 되면요,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330% 단기적으로 갔죠. 얘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3대1 진행했고요. 3대1 하고 300% 갔죠. 아까 테마 1등주 HLB 바이오스텝, 이 종목은 무상증자 많이 했어요. 얘는 8대1을 진행했고요. 8대1 진행하고 몇 프로 갔죠? 1300% 갔습니다. 보시면 점상을 3번 가고 하한가를 또 추가로 3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 갔죠. 충분히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은 500%. 그래도 요 정도면은 충분히 베팅해 볼만 하죠. 그렇다면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 모두 다 원익홀딩스 매도하시고 진입해 보시죠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원익홀딩스는요, 일단은 단기 일정이 CS 일정이 도래했기 때문에 주가의 고점일 수는 있지만, 제가 26년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렸죠. 앞으로 26년이 굉장히 기대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롱텀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 역시도 예상 수익률이 500%라면 그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는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액 정도라면 한 500 정도만 진입을 해보시더라도,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그러면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요거 실제로 수익 나신다라면요, 다음 포트 종목도 제가 한번 추후에 영상을 통해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 없는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 섹터가 있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중국과 한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만간 중국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공연을 한다라면 당연히 엔터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투자 아이디어도 제가 앞으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시려면 구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종목 500%가 예상 수익이다 보니까 충분히 베팅해 볼만 하다라고 강조드리고, 기간을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기간 한 1년 정도만 묻어두실까요? 혹은 2년? 이 정도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이 종목 보세요. 한번 시작되면요, 점상을 3번 가고 상한가를 또 3번 갔어요. 지금 무상증자가 활발하다고 하니 충분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공시가 나올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공시가 나온다면 단기간의 승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약간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요,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 금요일날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승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정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숫자 3이라고 되어 있죠. 문자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고 뒤에는 원익홀딩스 주주시니까 원익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뭔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확인하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공시 나오면요, 이렇게 점상으로 와요. 이런 구간에선 진입이 애초에 불가한데, 이런 구간에서도 진입이 될까요? 여기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잘 진입을 하시죠. 왜 그렇죠? 더 갈 것 같으니까.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이런 거 그만하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서 우리 연말 연초 따뜻하게 보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8일이죠. 돌아오는 정규장은 내일 29일 월요일입니다. 29일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요 날은 배당날일입니다. 금요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어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었는데 29일부터는 이제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는 건 증시 전반적으로 소폭의 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월요일이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우리 월요일에
진입을 꼭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면은 조만간 세력들이 요거 이용해서 공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할 거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제가 최대한 빨리 진입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숫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올 거예요. 이 링크가 절대 이상한 링크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좋고요. 대신 링크를 이용하실 거면 자,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거고요. 이 보내는 창에서 이 상단에 있는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 이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고, 자, 원익홀딩스 주주시라면 원익이라고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뭐 오늘 늦은 저녁이라도 혹은 우리 돌아오는 월요일 정규장에서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노랑봉투법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노랑봉투법이 내년 3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요거에 앞서서 이제 기사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미 올해 8월 달이죠. 이 8월 달에 이제 강한 테마주로 상승을 좀 보여줬던 재료이긴 한데, 이제 재탕 재료예요. 그래서 이 3월 달 앞두고 기사가 나오더라도 과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8월 달에 언제였죠?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자, 요 구간에서 사실 노랑봉투법이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로봇주들이 이 노랑봉투법 이제 테마성 재료보다는요, 결국에 이제 휴머노이드와 엮여서 여기에 실제로 부품을 공급해주는 회사들, 요런 종목들이 앞으로 매출 기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요런 재료들이 우리 로봇주의 흐름을 이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로봇 섹터의 흐름이 노랑봉투법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재탕 재료예요. 8월 달에 이미 해먹은 재료이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강한 상승은 살짝 물음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메인은 요거예요. 지원 사격 나선 트럼프 내년에 행정명령 검토. 요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00%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원익로보틱스 역시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요 로봇손 알레그로엔즈를 다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다만 제가 이것도 앞전에 많이들 얘기 드렸었는데, 이거 실제로 원익 로보틱스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이런 거 한 번씩 구경해보세요. 자료실에 가시면 원익 로보틱스가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지 이 컴퍼니 프로파일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거 누르시면 실제로 어떤 거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단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 알레그로엔진은 맨 마지막에 있고요. 이 로봇 자율주행에 대한 내용도 있고 디지털 트윈도 있고요. 결국 이 스마트 팩토리, 생각보다 많은 로봇 산업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루고 있어요. 저는 좀 놀랬던 건 이 디지털 트윈이죠. 디지털 트윈은요, 이 시뮬레이션 상으로 돌려보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실제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끔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이 디지털 트윈이 이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익 로보틱스가 이 디지털 트윈도 다루고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그리고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 자, 2차 전지도 결국 스마트 팩토리로 돌아간다라는 부분. 자, 우리 원익 로보틱스가 이런 쪽의 산업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셔야 우리 원익 홀딩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로봇 손이었잖아요. 알레그로 이것만 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다. 앞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재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알아두시면요, 주가가 좀 눌리더라도 이런 내용 알고 있으면 더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내용적인 부분은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자, 요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 드릴게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댓글창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이기 때문에 자, 신고가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힘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5년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